소음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팬티나 이런 것들에 자꾸 쓸리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다 레이저로 하거든요. 수술한 부위에서 진물이 자꾸 나와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관리가 되게 좀 불편하고 되게 좀 어려운 수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녕하십니까, 성형일타 이지영쌤입니다. 소음순 수술이 고민된다면 이 영상 한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음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소음순이 커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목욕탕을 갔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가 좀 불편하다. 자전거를 탔는데 마찰이 돼가지고 아프다. 이럴 수도 있고요. 염증이 자꾸 생기는데 그것 때문인 것 같다. 부부관계를 하는데 너무 크면 쓸려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이즈를 좀 줄여주는 것만으로 이런 것들이 다 교정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혹시 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이나 이런 혈액응고 저해제를 좀 먹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건 먹고 있는다든가, 생리 중인 경우 생리혈에 수술하고 나서 오염될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질염이 있거나 임신 기간 중이라면 아이한테 수술할 때 마취제라든가 아니면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고 나더라도 소음순이 계속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고 나서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출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음순은 다른 부위랑 다르게 혈관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늘리면 잘 늘어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위란 말이에요. 자꾸 만지거나 팬티나 이런 것들에 자꾸 쓸리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좀 많이 커진다 싶으면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너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일단 작게 해주고 어른이 돼서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한 번 더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벌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격렬한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내 몸에서 압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화장실을 가가지고 힘을 준다, 아니면 뭐 재채기를 한다, 뭐 기침을 한다, 이럴 때도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소음순 수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수술에서 다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마다 이제 수술법이 좀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CO2 레이저로 수술하시는 원장님도 있고요. 레이저 중에서 조금 다른 레이저를 좀 사용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절개를 해서 하시는 원장님도 있고, 이게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주 조각하듯이 재건 성형하듯이 하시는 그런 원장님도 계세요. 저 같은 경우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법들이 서로 장단점들이 있는데, 레이저로 수술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봉합도 안 하고 처음부터까지 다 레이저로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레이저로 하고 나서 이제 봉합을 안 하게 되면 수술한 부위에서 진물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다 아물 때까지 보통 한 6주 정도 잡거든요. 그 6주 동안 곪을 수도 있고 관리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시는 원장님은 수술도 빨리 끝나고 되게 쉽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관리가 되게 좀 불편하고 되게 좀 어려운 수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저로 하는 수술은 별로 선호하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베살립스라고 하는 레이저가 있어요. 베살립스는 레이저는 다른 레이저들이 뭐 100도 이상 온도에서 레이저가 작동을 하는데, 베살립스는 이제 65도 이하 아주 낮은 온도에서 지혈이 되고 그 다음에 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손상이 적어서 아주 고가의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에도 그 장비가 있어요. 수술의 방법은 소음순의 모양이 정말 다양해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틀려요. 플로리다의 마이애미라는 도시에 가보면 그레이트 월 오브 벌바라고 하는 조각상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조각상은 아니고요. 여성의 음부를 석고로 번을 떠가지고 수백 장을 겹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거기 보면요, 모양이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제일 큰 건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겹주름이 있는 경우, 겹주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소음순 같은 주름이 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걸 기형이라고 불러야 될지 정상이라고 불러야 될지, 본인이 불편하면 기형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불편하지 않으면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불편하니까 그거는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수술 방법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성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성 성형만 하는 선생님들에 비해서 이 조직을 다루는 그 기술들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겹주름에 대한
접근을 잘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겠지만 저는 좀 적극적으로 수술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수술을 하고 나면 소음순의 모양이 이제 교과서에 나온 소음순의 이제 아름다운 모양들 있잖아요. 거기에 거의 근접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해 보신 환자분들한테서는 만족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소음순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소음순 성형을 하기 전에 고민이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